광복절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전역을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태풍은 현재 물폭탄을 연상케 하는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며 각종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과거 일본에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하기비스와 맞먹을 태풍으로 성장하였고, 광복절날 열도를 강타한 태풍 8호 메아리의 위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일본입니다. 원래도 자연재해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일본이지만 일본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년 이맘때쯤 발생하는 태풍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강도가 더 세지고 작년과 비교조차 안 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대 풍속 45m의 빠른 속도로 열도를 강타한 태풍 메아리는 중심기압 1600헥토파스칼 강풍 직경이 605km에 불과했지만 전문가들 중 특히 지질학자들은 도시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 심상치 않은 현상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던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태풍들이 일본으로 크게 꺾이는 모양을 보이고 있던 것이며, 예년보다 심한 탓에 일본 기상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려 총력을 기울고 있지만 명확한 정답을 도출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복절 연휴 첫날 도쿄를 상륙해 일본에 상처를 남기자 일각에서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독립투사들의 외침이 태풍에 혼이 깃든 게 아니냐는 여론까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소형 태풍일 것이라며 안심하던 일본 기상캐스터가 한순간에 정색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는 등,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에게 천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보인 가운데 후지산 인근에서만 24시간 동안 4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으며,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인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능 오염 제거 과정에서 제염 폐기물 일부가 유실됐다는 말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의 하천이 순식간에 범람하여 도로가 물바다에 빠졌음에도 인력과 장비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해 일본 지자체 대부분이 미흡한 초기 대응의 피해가 급속도로 늘어났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일본 시즈오카현에는 2개의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특히 전문가들은 2개의 토네이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여태 경험하지 못한 자연재해들이 일본인의 회복력을 계속 시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태풍 메아리가 아니라 바로 태풍 광복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와 현재 태풍 메아리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도까지 위협하며 8월 13일 오후 8시경 시간당 210mm의 비가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도쿄 오메시 일대에서는 미친 듯한 폭우의 배수로가 견디지 못해 범람했고, 주말인 다음 날에도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러한 재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하늘의 선물이니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등 조롱 섞인 댓글까지 보이며 이재민들을 데려 놀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일본 사이버 특별수사대까지 나서서 신원을 수사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8월 14일 5시 태풍 메아리가 세력이 약해져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어 공식적으로 태풍의 일생을 끝마쳤다고 생각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태풍이 계속해서 열도를 들이닥치자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을 불러 그 원인을 분석하려 총력을 기울고 있지만 명확한 정답을 도출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 때문이라는 믿을 수 없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또한 1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투사들의 외침이 태풍 메아리에 혼이 깃든 게 아니냐는 여론까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 도쿄를 상륙해 일본에 상처를 남기자 현재 일본에서는 8호 태풍 메아리가 아닌 태풍 광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현재 일본은 시즈오카와 도쿄도 등 하루 동안 내린 350mm의 폭우로 일본에 치명상을 가하면서 연휴로 휴식을 즐기는 한국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극도로 우려하는 후쿠시마에서 기괴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방사능 오염 제거 과정에서 나온 흙이나 나무 등의 물질이 수백 킬로에서 1톤가량 들어있는 제염 폐기물 일부가 태풍에 의해 유실됐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심각한 상황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후쿠시마의 태풍이 강타했을 당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갈라지며 흔들린다는 제보 전화가 수십 건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아래의 방사능 때문일 것이라며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방사능의 공포는 일본인들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 태풍 메아리가 열도를 통과한 직후 후쿠시마를 방문한 지질학자들은 인근 다카세강과 토양을 조사한 결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땅 아래 있던 흙탕물이 지표면 밖으로 솟아올라 집안이 액체와 같은 상태로 변화하는 액상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매립지나 해안가 등 연약 지반인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또한 일부 지역에 시간당 0.03 마이크로시버트에 달하는 방사능이 확인됐다라며 이는 도쿄 도심보다 약 1500배에 넘게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것은 후쿠시마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풍은 전후로 방사능이 일제히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믿었던 지역들까지 오염물질이 확인됐다는 전문가들의 폭탄 발표에 후쿠시마현 전체를 출입 금지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쇄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다급히 비상회의를 열어 어떻게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의 일본은 인력과 장비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해 이는 2차 피해까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작년 도쿄 올림픽의 첫 경기가 방사능 오염 우려 속에서 후쿠시마에서 열린 가운데 일본은 후쿠시마의 부흥을 보여줄 생각이었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40km 떨어져 있는 도치기현의 어린애 공원에서 나타난 방사능 수치가 발표되자 시간당 7마이크로시버트를 상회하는 장소가 곳곳에 나타나 지처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등 다급히 해명 발표에 나섰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수준의 방사능 오염物과 나무 자재들을 모아놓은 제염토를 주민들조차 모르는 곳에 숨겨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며 시민들은 그저 모른 채 점점 피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소형 태풍에 불과했던 메아리 때문에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에 빠졌으며 일각에서는 태풍 메아리가 한국인들의 혼이 깃들었다라며 광복절날 열도에 들이닥친 태풍의 속수무책으로 당한 일본입니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수해 복구가 많이 늦어지며 이재민들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복구를 이루어 일상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